안녕하세요, 에이센스입니다. RMR, Ruggedized Miniature Reflex 라는 단어의 약자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 레드닷 사이트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RMR에 열광하십니다. 처음 에어소프트를 접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취미를 해오시던 분들까지 사용하는 핸드건에 어떻게든 RMR을 달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죽하면 핸드건 문의 중에 이 권총에도 RMR 장착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현재 에어소프트 시장이나 실총이나 핸드건은 사실 글록이 꽉 잡고 있잖아요. 이 글록에 RMR 장착하는 건 거의 기본이 되어 버렸는데요. 사실 RMR 장착을 위해 전용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바로 글록 모스죠. 모듈러 옵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옵틱을 장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글록 모스 진짜 인기도 많고 관심도 많은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옵션 슬라이드나 제품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스 끝판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RST의 MK27 모드 2입니다. MK27 모드 2, 이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MK는 미 특수작전사령부 US 소콤에서 채택이 되었을 때 부여받는 제식 명칭이고요. 그 뒤에 숫자가 붙습니다. 처음 MK27이 채택되면서 부여받은 명칭은 MK27 모드 0로 글록 19 젠3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모드 1이 글록 19 젠3 기반의 RMR을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된 버전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MK27 모드 2는 글록 19 젠4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MK27 모드 2는 미 특수작전사령부 산하에 있는 수많은 특수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으로 네이비실이 있죠. 우리나라 에어소프트 취미 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미군 고증과 글록입니다. 거기에 RMR 장착이 된다? 이야, 아주 최고의 아이템이죠. 그래서 MK27 모드 2가 모스 글록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RST는 그동안 마루이 제품으로만 옵션 슬라이드를 제작해 왔는데요. 이번 MK27 모드 2 스틸킷은 VFC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엔진, 실린더 때문입니다. VFC는 실린더 윗면이 평면이고요. 높이가 조금 낮아서 슬라이드 윗면이 깎인 형태의 모스에 최적화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루이 순정은 보어를 최대로 키우기 위해서 슬라이드 안쪽 면까지 실린더가 닿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RMR이 장착되는 플레이트 부분의 깊이가 실물처럼 깊게 파질 수 없기 때문에 보어가 정말 작은 글록 18C 유닛을 사용하거나 노바처럼 전용 유닛을 넣고 모스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마루이 유닛 그대로를 사용하는 모스 슬라이드를 제작하게 되면 고증과는 전혀 맞지 않는 형태로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마운트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VFC는 애초에 이런 식으로 엔진 자체가 모스를 겨냥해서 나왔기 때문에 VFC 순정 엔진을 사용해서 모스 슬라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RS의 기본 검정 박스이고요. 박스 열어보면 스틸 제품이라 그런지 녹방지 차원에서 오일이 듬뿍 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습기 제거제까지 확실히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주면 구매할 때 조금 더 안심이 되겠죠. 오일을 닦아보면 이야, 역시 때깔 끝내줍니다. RST 테니퍼 특유의 이 매끈한 면과 색감은 진짜 끝내주네요. 자세한 디테일들은 조립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립에 앞서서 VFC 설계에 있는 결함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챔버가 언젠가는 무조건 파손이 난다는 건데요. 사용을 하면 할수록 챔버가 점점 깎여 나갑니다. 이게 슬라이드 왕복을 하면서 챔버를 깎아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타회사 옵션 슬라이드 쓰시는 분들도 챔버 윗부분이 많이 깎여 나갑니다. RST는 이 부분도 해결을 했다고 하네요. 챔버가 깎여 나가다가 파손되면 스트레스 좀 받죠. 심지어 VFC는 옵션 파츠도 많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쇼트 리콜 때 아웃바렐이 앞으로 덜그럭거리면서 튀어나가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옵션 스틸 챔버를 통해 스프링 연동이 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예전 VFC가 스타크 암제이던 시절에는 VFC도 글록 아웃바렐과 챔버를 스프링으로 연결했었거든요. 이게 그 구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고요. 챔버도 설계를 약간 수정해버려서 이제는 스프링을 무가공으로 장착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웃바렐을 보시면 구형 마루이 글록 17 젠3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챔버엔 측면의 돌기에 아웃바렐이 고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탄성이 있는 아웃바렐이면 괜찮은데 알루미늄이나 스틸로 조립을 하게 되면 챔버를 뒤에서 망치로 쳐주거나 뺄 때는 반대로 쳐줘야 겨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챔버가 갈리면서 억지로 빠지거나 억지로 들어가게 되겠죠. 사실상 챔버도 갈리고 아웃바렐에도 상처가 생기니까 이게 매우 불만인 부분이었는데요. RST에서 이 부분을 또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절묘한 사이즈로 도피 가공을 해서 매우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챔버 돌기도 안 갈리니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판매되는 RST 리코일 플러스 챔버를 사용했습니다. 아웃바렐 연결 스프링 장착을 위해서는 구매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슬라이드와 실린더 블록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사이트도 시원하게 슥슥 들어가고요. DDP나 프로암스 등 다른 회사 제품들은 이 리어 사이트 장착이 안 돼서 가공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역시 이런 게 좋죠. VFC 모스가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는데요. 실린더 블럭이 슬라이드와 결합될 때 슬라이드 윗면이 뻥 뚫려 있어서 실린더 블럭이 지지할 곳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바, DDP, 마피오소 등 제품들을 보면 실린더 블록을 나사로 고정하는 순간 플레이트가 꺾인다거나 실린더 블록 자체가 들고 일어나서 작동이 안 된다거나 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3M 테이프를 플레이트 밑에 덧댄다거나 실린더 블록을 망치로 때려서 간섭을 줄인다거나 하는 다양한 해결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RST는 이 부분도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실린더 블록을 바로 이 RMR 플레이트에 있는 나사 넣는 기둥을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하고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린더 블록 위치도 정확하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참고사항으로 RMR 플레이트의 경우 매우 얇습니다. 순정 타입 커버로 교체를 하실 때 절대로 이 판 부분을 때려서 빼시면 안 됩니다. 나사가 들어가는 이 기둥 부분을 툭툭 쳐주시면 쉽게 빠지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빙 익스트랙터 고정을 시킬 때 은색 플런저 부품이 실린더 블록 다리 뒤쪽에 확실히 고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끔 VFC 실린더 블록 앞쪽 다리가 안쪽으로 우그러든 개체들이 있는데 이럴 땐 바깥쪽으로 조금 힘을 줘서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로딩 노즐 잘 움직이죠? 보통 이게 RMR 플레이트 부분과 슬라이드 본체 부분 경계에서 로딩 노즐이 걸린다거나 너무 헐거워서 슬라이드 안쪽 면 또는 플레이트를 덮어주는 판에 테이프를 덧대서 사용을 했는데 이런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프론트 사이트 조립할 때는 나사부터 먼저 넣어주시고 사이트를 대고 조립하는 게 좋습니다. 사이트 먼저 넣고 나사를 돌리다가 슬라이드 윗면에 스크래치 내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이야, 역시 핸드건의 RMR은 옳습니다. MK27 진짜 너무 예쁘네요. MK27 지급 버전의 RMR은 특이하게도 DDC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MK27 모드2의 구성에는 홀리워리어의 DDC RMR이 기본 포함된다고 합니다. 딱 봤을 때 와, 소리 나오지 않나요? 진짜 순정 글록, 커스텀이 들어간 타란이나 싸이 이런 글록을 제외하고 순정 글록 중에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드건의 RMR이 올라가는 순간 일단 멋이 확 증가되는 느낌이 있어요. 사격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자, 먼저 각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실물과 너무 흡사하게 타각 각인이 들어갔습니다. 좌측면에 글록 로고 19 젠4 USA 9/19 지급된 MK27은 미국 생산 버전으로 USA 각인이 들어가고요. 우측면의 각인을 보시면 시리얼 넘버와 프루프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루프의 P와 뭔가 이상하게 각진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미국 내 글록 팩토리가 있는 조지아주의 형태를 따온 겁니다. 이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다 조지아주의 형태를 그대로 따온 고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얇게 타각으로 찍어낸 제조사는 없었죠. 아웃바렐 윗면의 각인 또한 USA 버전으로 9/19 3D 글록 로고 US 그리고 또다시 프루프 마크까지 RST 타각 각인은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죠? 과하지 않게
진짜 너무 예쁘게 잘 찍어내는 것 같습니다. 타 제조사들은 각인이 뭉개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찍힌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번엔 숨겨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각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각인인데요. 보통 글록 아웃바렐에 각인하면 우측면과 상단의 각인만을 생각하시는데요. 이 좌측면에도 각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총에서는 생산 주기번호 같은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만 해봅니다. 이 각인에 대한 정보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FC 최초로 무빙 익스트랙터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VFC 노즐 특성상 작동형 익스트랙터를 넣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RS답게 VFC에도 리얼함을 위한 무빙 익스트랙터를 넣어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는 RST의 리얼함은 역시나입니다. 그리고 익스트랙터를 따라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실총에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R값으로 이어지는데요. DDP의 슬라이드에서는 칼각으로 서있죠. RST는 이 부분도 제대로 재현했네요. 사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아웃바렐 보호캡이 또 상당히 리얼하다고 합니다. 우선 이 바렐캡의 이 널링 개수를 하나하나 다 세서 맞췄다고 하는데요. 이 널링의 개수부터 깊이감까지 실물이랑 매우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MK27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DDP의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DDP의 이 아웃바렐 보호캡은 앞쪽이 막혀있지 않아서 앞뒤 구분도 없고 무한정 돌아간다고 합니다. RST는 리얼 타입으로 형상, 장착성까지 신경을 써서 제대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테니퍼가 적용된 만큼 외관적인 예쁨도 있지만 매력적인 스틸의 마찰음과 높은 내구성, 노치가 없어도 슬라이드 스톱폼은 잘 밀리지 않죠. 거기에 아웃바렐이 한번 주목해볼 만합니다. 보통 마루이 신형 글록 라인업에 설계된 날개 레일 구조, 이 설계가 구형에서는 없어서 슬라이드와 아웃바렐 간섭이 심하고 작동성이 저하됐죠. 노멀 가스를 주로 사용하는 일본 마루이에서는 그 간섭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작동성과 반동 상승을 노리고 이렇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 날개가 챔버 스크래치를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간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물론 알루미늄이나 스틸에선 윗면 스크래치 방지도 되기는 합니다. 이 날개 덕분에 윗면은 확실히 덜 까지겠네요. 그리고 이 날개 덕분에 소음기를 장착해도 작동이 잘 됩니다. 날개가 없는 총들은 작동도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이 RS의 MK27을 세팅하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RMR을 장착해도 작동이 너무 잘 된다는 점, 그리고 순정 글록에 비해서 확실히 스틸 슬라이드다운 블로우백이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여러 회사의 모스 슬라이드를 경험해 봤는데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조립 장착을 하면 괜찮은 반동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RMR 플레이트 장착하고 RMR 올리는 순간 작동성이나 블로우백이 확실히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VFC 엔진의 한계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마루이 순정 엔진이랑 비슷한 용적인데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스 타입이 아닌 일반 19X라든지 17gen5 스틸 슬라이드를 올린 제품을 써보면 확실히 세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내린 분석은 RMR 슬라이드들의 설계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입니다. 이번 RST의 MK27 모드2는 제 분석을 증명이라도 해주는 듯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나왔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스틸 슬라이드를 장착한 만큼 묵직한 반동이 느껴지고요. RMR 플레이트 깔고 RMR 장착하면 그만큼 무거워진 뒤통수의 무게감이 더욱 느껴집니다. 한번 비교 격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동은 제가 손으로 느끼는 거라서 영상으로는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겠지만 최대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 다 반동 자체는 상당히 센데요. 반동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RST 슬라이드 대비 DDP 슬라이드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느낌이 듭니다.
VFC 순정 슬라이드 자체가 저온에서도 작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외부 글록 치수를 무시하면서까지 폭 자체를 줄였습니다. 거기에 더 경량화하기 위해서 내부의 불필요한 살들을 다 없애고 가볍게 만들었죠. DDP의 슬라이드들도 동일하게 설계가 된 만큼 슬라이드 두께가 얇고 살 자체가 얇은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덕분에 슬라이드 형태도 조금 이상해졌고요. 확실히 슬라이드 자체만의 무게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동일한 가스 출력을 내도 반동이 묵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RMR이 올라가니까 마피오소의 슬라이드는 작동성이 확 저하되면서 블로우백 또한 매우 약해졌습니다. 영상으로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RST의 MK27은 오히려 뒤통수가 무거워짐으로써 반동의 무게감이 더 실리는 느낌이네요. 역시 이 부분은 설계적인 차이가 매우 크게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야 모스 슬라이드 장착하는 의미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RST의 최초 VFC 기반 MK27 모드2 스틸킷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확실히 RST다운 고증 퀄리티와 작동성에 대한 집착이 돋보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모스 글록 찾으시던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었는데요. 이제야 제대로 된 모스 글록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HNC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